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과 그리고 정책 부양 기대감 이런 부분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가 특히나 또 최고치를 찍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기술주,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수혜 업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큰 호재였는데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있는데 이 백신이 중화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의학 전문 저널인데요. 란셋에서 초기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 의학 저널 란셋,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화항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침투가 됐을 때 세포를 보호하는 항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무래도 감염된 세포가 있을 텐데 이를 또 파괴할 수 있는 면역 T세포 증가의 효과를 얻었다고 해서 이중 방어막 형성에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받고 있다라는 분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르면 9월부터 한 영국 그리고 10월 미국에 이 백신을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향후 추이를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시면요. 자, 우선 시카고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일부 코로나19 적용 규제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리다주는 6일 연속이죠. 10,000건 이상의 새로운 감염 사례를 보고하기도 한 상황이고요. 더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곳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LA인데요. 이쪽에서 다시 경제의 봉쇄령 이런 부분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백신이 이후 개발될 때까지 여전히 그 피해 사례는 또 늘고 있네요.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이제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국제유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0.5%가량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기대감이 전체적인 경기 부양에 힘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2위 정유 업체입니다. 쉐브론이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른 에너지 업체 노블 에너지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정도에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도 역시 국제유가에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한 국제유가였고요. 국제금값도 0.4% 정도 올라가면서 다시 1,810달러대를 넘어섰습니다. 1,817달러의 거래를 마친 국제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오늘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 빵을 포함한 일제히 기술주들이 또다시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자, 오늘은 블룸버그의 기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코스피 시가총액보다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술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기업들의 전체 합산 시가총액보다도 능가하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한국의 우리나라 상장사의 전체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684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자, 이것을 뛰어넘는 단일 기업으로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미국의 뉴욕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달러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시가총액도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보다 몸집이 큰 시장의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블룸버그 쪽에서도 평가를 내렸는데 올해 들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그다지 많이 상승하지를 못했는데 반면에 애플은 올해만 31% 주가가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0% 가까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60% 가까이 올해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7.9% 폭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4.3%가 증가를 했는데, 자, 이런 미국의 기술주들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듯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더나였다라면 이번엔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독일 쪽에 바이오엔테크도 역시 파이자와 함께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이게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기술주들도 오늘 아마존이 폭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역시 2.5%나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알린 곳도 들어 있었는데 그 네. 영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온택트 관련주가 또 시장에서 빛을 보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이었습니다. 공화당에서 1조 달러 부양책 제시가 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상승의 동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미국에서는 또다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BBIG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는 다시 경기 민감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런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도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이런 방향성과 더불어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에는 CMO 위탁 생산의 수주의 그 역량을 시장에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잘 나올 수 있을지 보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온택트 대표 관련주이잖아요. 실적 개선 과연 우리가 숫자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잘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나씩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N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이고요.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시장 전략 듣기 전에 투자 유의사항부터 알려드립니다. 최근 카카오톡에서 이데일리 TV와 김영우 전문가를 사칭하는 카카오톡 방이 개설되고 있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실적이 줄줄 나올 텐데 네네. 오늘 좀 용기를 갖고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네네.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욕 증시가 네. 또 갔습니다. 네. 나스닥이 최고치를 찍었고, 네. 이거는 이제 백신의 기대감 네, 때문에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저희가 앞서서 네, 네. 좀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 네. 근데 코스피가 2,200선을 내줬습니다. 네, 네. 역시 벽이 두텁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두터워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 시장 일어나 보면 올라가 있고 조정이 안 들어오고 예. 올라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골격을 봤을 때는 실물단에 영향이 많이 있는 거고. 그런데 또 희한하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막 흔들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제가 주식시장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건 하나는 뭐냐면 올라갔을 때 기회가 많이 와요. 떨어졌을 때도 기회도 오지만 올라갔을 때 떨어질 거에 대한 기대가 오고 떨어졌을 때 올라갈 때는 기회가 오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잣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성장이에요, 성장. 예. 성장이 받쳐주지 않는 시장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건데 지금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다시 정고점을 덜모점 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봉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쌍봉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나스닥을 이렇게 뜯어보면 빅테크 기업 빼고는 나머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또 다우존스는 또 힘을 못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 있는 포트를 봤을 때 정말 시장이 좋다 그러면 실적 장세라고 하면 다 올라가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고루고루 다 올라가죠. 네, 근데 네. 희한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포트에 누구만 갖고 있는. 오르고, 그렇죠. 예. 오르는 거는 따로 정해져 있고 그러지 않다는 거고 또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우리가 3월 달에 급락이 나왔을 때 종목들이 다 빠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네. 이때 우리 종목들이 얼마만큼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 건수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 그건 왜 늘어날까요?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예. 시장을 올라가는데 내 종목을 안 간다는 거죠. 네, 괴리감. 그러니까 가는 거 언택트 종목들만 빼고는 나머지 네.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환호할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쪽으로 하방으로 기회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현금 네. 비중을 가지고 있고 종목 20% 가라는 거는 바뀐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방송을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7년 동안 방송하면 현금 비중을 가진 적이 이번뿐이 없었어요. 네. 매일 강조해 주시는 이유가 나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바로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물단이죠. 실물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옆 친구가 매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막. 근데 이 친구는 돈을 잘 못 벌어. 거품이네요. 바로 그렇죠. 허세이면서. 맞죠. 그런 부분들은 밑장이 빠지면 하나만 탁 빼면 훅 무너지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되게 무서운 장세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기반이 근골이 잘 잡혀야 되는데 그 골격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환호하시고 막 따라붙는 거 이건 좀 원치 않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맨날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주가가 분명히 떨어져요. 우리가 여지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 방에만 가는 게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도 2, 3년 전에만 해도 이 종목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맨날 상담을 제가 많이 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시장도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왜 올라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거품이 빠진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지수가 올라가니까 뭐 어떡하냐, 막 못 사서 안달이에요. 이런 거보다는 시장이 내년에도 열리겠죠. 내년 이 시간에도 제가 나와도 시장은 열릴까요? 그죠? 열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5년 후에도 열리고 10년 후에도 열려요. 근데 우리는 근시안적인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떨어지는 거 보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 오늘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많이 묻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다. 오래 예. 하셨죠, 이제. 우리 저요? 앵커님. 예. 그래, 경제방송. 아주 소소하게는. 예. 그렇죠. 오래 하셨죠, 경제방송.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네, 우리 지금 시장에는 주린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주식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기에 대한 부분에 아쉬움도 있고, 내 종목이 안 가는 데에 대한 화가 나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다우존스, 나스닥,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증시 보고 국내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많이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27,000포인트,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2,200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실적단을 받쳐줘야 돼요. 근데 나스닥은 왜 이렇게 잘 가냐라고 했을 때, 유동성, 우리가 개인들이 코스닥을 좋아했듯이 미국도 로빈후드 개미들이 나스닥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고점 위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저는 그래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도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의 문제지 돌 하나가 빠지면 그냥 무너지는 자리라요.
제가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함이 없고요. 현금 80%를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 쓰면 되고요. 최근에 우리가 드렸던 그 중국 본드 많이 올랐어요. 중국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못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들어도 확 올라오잖아요. 그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중국 시장은 한 번 더 레벨업. 이거 보면 산들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중국 쪽은 하반기까지를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느긋이 기다리다 보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단은 좀 환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약세보다는 강세 쪽으로 봐요. 1240원까지는 한번.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랑은 2011년부터 디커플링 돼가지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미국 시장 올라가도 우리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뭐 지금 동조와 커플링 됐다? 이건 잠깐 개인들의 유동성에 때문에 커플링 된 거지. 조금만 되면 이제 다시 디커플링 될 거예요. 미국 시장 올라가도 우리나라 떨어지는 시장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상해는 앞으로 뭐 더 좋을 것 같아요. 펀드 갖고 계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쭉 들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금값, 은값. 근데 유가도 제가 40달러 이상은 못 나가잖아요. 만약 유가가 뭐 50달러나 50달러 이상, 뭐 40달러 깨고 50달러 이상 갔으면 바로 제가 스탠스를 바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현금 비중보다는 종목을 좀 더 사십시오라고 해서 종목 추천을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40달러에서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거의 한 달 정도 40달러 있어요. 여기를 뛰어넘지 않으면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그다음에 지수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금 스탠스를 유지하는 이유가 유가의 영향이 되게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가는 중국에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유가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결제를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동 쪽에서 위안화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에서 위안화로 지금 붙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되게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들이 돼요. 그걸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많이 땡겼어요. 아마존,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게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죠. 이런 종목이 땡겼는데 그래도 고점이에요. 여기는.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분기 안에 아마 버블이 한번 크게 한번 오지 않을까. 조정이 한번 크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7, 8, 9. 이 셋 중에 하나. 제가 시간까지 맞춘다면 참 좋을 건데 그런 능력이 좀 안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보는 눈은 7, 8이에요. 7, 8, 네. 9. 요 셋 중에 한 번에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조정이 좀 세다 이렇게 전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를 방송에 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현금 비중, 그다음에 네. 인버스, 그다음에 종목들 그런 가져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 투자자만 계속 사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2200포인트를 자꾸 못 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쪽은 실적도 잠깐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레벨업 되면 2250까지는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2250포인트 간다 해도 요 위에서는 뛰어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설령 올라간다 해도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실적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거는 기존에는 돈으로 다 해결했었어요. 여기하고 이쪽 고리 몇 개 있잖아요. 세 고리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세 고리 그동안은 돈으로 유동성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는 좀 달라요,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2200포인트, 2250포인트가 머리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어도 느긋이 기다리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맞죠? 코스닥은 개별 중심으로 되게 잘 움직여요. 뭐 최근에 움직이는 거는 정치 테마 쪽,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에 수돗물 관련주, 뭐 2차 전지, 5G 뭐 되게 많은데요. 순환매가 되게 타요. 그러니까 짧게 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 갖고 있는 종목이 슈팅 나오면 빨리 팔고 나오고 빨리 팔고 나오는 전략이 많아요. 탄력들이 좋으니까요. 근데 거래소는 조금 좀 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봐야 될 거는 기존에 못 갔던 업종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군들이나 뭐 증권주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엔터주들 뭐 그동안 소외받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굳이 올라간 거 사지 말고요. 밑에 떨어져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A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은 세 종목이에요.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하고 GS건설. 아모레퍼시픽도 바닥 잡고 있잖아요. 여기서 에너지 웅축해서 네. 튀어 올라오는 자리니까요. 좀 느긋이 긁고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방송에서 1년에 한 번씩 추천하거든요. 1년에 꼭 한 번씩 추천을 해요. 작년에도 한번 추천해서 되게 많이 수익을 냈었고요. 네. 올해도 또 추천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박스권 매매가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19만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이것저것 불나방처럼 매매하지 말고요. 바닥에 있는 거 끌고 가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GS건설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더라고요. 건설주 안 좋지 않은데 왜 이걸 추천했냐라고 하는데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그러게요. 네. 바닥에서 잘 가요. 2만 차트가 5천 원. 보여주네요. 네, 차트가 이렇게 그려진 엠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외했던 종목들, 다수 아닌 소수들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사야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에서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뭐 그전부터 사지 않았으면 지금 편입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주는 부동산의 정착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 잡고 뒤지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35,000원 드렸고요. 쭉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버스는 6,000원 밑에는 계속 추가하시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월 달까지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어요. 인버스는 6,000원 밑에서 계속 잡아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요. 중간가까지는 한 번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중간가는 뭐냐면 9,000원과 지금 여기 6,000원대의 중간가 한 7,500원까지는 한 번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6,000원 밑에서는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짜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지금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빠른 종목을 안 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번 매도 타임을 못 잡으면 되게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좀 무거운 종목으로 드렸어요. 그다음에 인버스는 지수가 고점이니 저가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합성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를 좀 보시고 6,000원 밑에서 쭉 끌고 가고 저희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나와서 종목 AS를 꼬박꼬박 해드리니까 네. 혹시 사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무책임하게 종목을 남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요.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느긋이 그 상황을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탈동조화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매일매일 저희가 종목 전략 말씀해 주시면서 네. 가격단의 중요성을 또 피력을 해주셔서 네. 잘 도움받고 있습니다. 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내일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잠시 후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려하셨다면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모두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2200선이 다시 무너지면서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다시 22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외국인이 700억 원 넘게, 기관이 오히려 더 많이 순매도를 하면서 좀 하락세가 나왔고요. 개인들은 4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은 코스닥에서도 역시 순매수를 이어가는 상황,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 조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움직임이 바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경기 민감주로 좀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오주라든지 언택트 관련 종목이었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최근에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7월 13일부터 어제까지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했던 종목들 탑10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를 일단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대표적인 언택트주라고 불렸던 네이버, 카카오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면서 팔아치우는 모습, HLB도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을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LG화학도 많이 올라왔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연관되어 있어서 많이 올라온 이 LG화학을 외국인들은 8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그리고 언택트 관련, 인터넷 관련 종목들을 매도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기간에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샀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들을 순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자,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를 5,5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까 SK하이닉스가 순매도 상위 종목에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었는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일단 순매수를 했고요. 자, 현대차와 기아차를 동시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지 않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불러와줬고요. 이외에도 LG전자도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서 역시 순매수. 이외에도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덱스 코스닥 150 같이 지수의 상승을 어느 정도 베팅하는 모습들도 외국인들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호석유, 시젠, LG생활건강,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을 순매수하는 외국인들의 움직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역시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백신 개발 소식이 경기 민감주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줬고 여기에다가 기관도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를 1,800억에서 1,900억 원 가까이 같은 기간에 역시 기관이 함께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순매도했죠.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정리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반면에 900억 원에서 1,100억 원가량 순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정말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가는 것이냐 라고 여러 기관 그리고 투자자들이 시장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 DB금융투자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성장주는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수익을 확정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 언택트 관련 종목들, 성장주라고 불렸던, 성장주로 분류됐던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식의 DB금융투자의 의견이었고요. 자, 한국투자증권은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을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경기 부양책에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한계에 다다랐다.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성장주와 가치주의 로테이션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성장주로 많이 몰렸던 이런 수급이라든지 투자의 관심이 이제는 가치주로 로테이션 돌면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의 시장의 상승세와 또 다른 분위기를 불러일으켰던 만큼 이번에도 오늘도 역시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의 결과, 이런 추이에 따라서 순환매 강도도 정해질 것이다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옮겨가는 것인지 오늘도 중요한 변곡점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수급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해봤는데 우선 정책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과 두 종목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5G와 2차 전지 관련주다. 이렇게 각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만나볼게요. 자, 강력한 모멘텀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5G 관련해서 다중 이용시설 올해 2,000개, 향후 3년 4,000개 이런 부분을 확보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지하철, KTX, SRT 전체 철도 역사 5G 커버리를 확보하자라는 부분이 있고 20여 개의 고속도로 등의 5G 인프라를 구축하자. 22년도 5G 전국망을 확보하자라는 모멘텀, 25년까지 5G 보급률이 70% 확보하자라는 계획, 이외에도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초고속, 초저 지연 가능성 이런 부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의 수혜, 최대 통신 장비
중장비 쪽에서는 솔리드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중계기예요. 이게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신호, 전기 신호를 먼 거리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전자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솔리드는 특히 이 우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통신 3사를 모두 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보시죠. 자, 솔리드의 인빌딩 DAS라고 하는데 분산형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건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글로벌 경쟁력 4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쟁력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주력 수출 품목이라는 거 DAS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추천 사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어요. 하반기 쪽 국내 통신 3사가 주요 고객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계기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1번이고요. 2번은 유럽 관공서에 중계기 수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미국 DAS 앞서 보여드렸죠. 이 투자 증대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단기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향후 1년간 실적 전망치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으로 현재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50% 주가,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린 겁니다. 이 정도면요. 자, 그래서 이 3개의 모멘텀이 있는데 이 중에서 향후 유럽 관공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기대 이게 더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있었고 한 이제 최종 낙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 정부에서 하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지금 미국의 콤스코프랑 솔리드 거의 뭐 두 업체가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쪽 이 기업은 뚜껑은 열어봐야 알 테지만 내부적으로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리드가 그걸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수주의 가능성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알려드렸고요. 자, 목표 주가 12,000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P&E 솔루션인데요. 이 부분 중요하죠. 뭐가 모멘텀일까 봤더니 당연히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시장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주요 우군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데 지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게 대표적인 배터리 3개 업체인데 모두 주요 고객사로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물론 노스볼트 그리고 중국의 대형 배터리 업체들 역시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이건 좀 모멘텀이고 이게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필수 공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전국 공정, 두 번째가 조립 공정, 세 번째가 활성화 공정, 네 번째가 성능 검사 그리고 수명 검사인데 이게 활성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활성화 공정에 포메이션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수명 검사에 사이클러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개 주력 제품인데 모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국내에서 40% 그리고 이 장비가 70%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주력 제품이 있는 거죠.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필수 공정에 다 사용되는 그런 2차 전지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설비 투자 막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수주 금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실적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P&E 솔루션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설비 투자 확대와 발맞춰서 최근 실적 향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역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판단, 최대 실적을 눈으로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렸죠? 29,500원 상향했습니다. 업데이트, 바이 소식 알렸으니까 이 부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정책, 통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장비,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고 있죠. 고객사가 있고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오늘 개장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SK엔들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현재 TSMC와 삼성전자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TSMC가 51.5%로 압도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가 18.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전이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소장님? 네,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용어가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위에 해당된다고 할까요? 밥을 채워 넣는 공간이죠. 네. 그래서 그 기억 장치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60%를 점유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제 3강을 형성한 그 구도가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네. 이제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뭐 그 이재용 부회장이 뭐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해서 네. 1등을 하겠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겠다. 맞아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두뇌에 해당되는. 이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네. 계산하고 뭐 기억하고 이런 장치들이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파운드리와 팹리스라는 그 용어가 나눠지게 돼요. 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냥 대량 생산해서 똑같은 걸 다 제공하면 되는데 비메모리는 달라요. 예를 들어 고객사가 뭐 요렇게 A, B, C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걸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다른 모양으로 되고 소품종 다량 생산인 예. 거죠. 그러다 보니 나눠 분업이 되게 된 거예요. 예. 팹립스라는 업체는 설계만 하고 팹이 없다. 공장이 없는 업체. 그리고 파운드리는 네. 위탁 업체가 수탁을 맡겨서 수탁 생산해 주는 거, 생산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업화가 된 게 비메모리 시장의 특징이고 그 시장에서 TSMC,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따라간다. 근데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이 1등이었다가 따라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타이틀 자체는 사실 우리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네. 쓴 거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따라잡을 가능성이 지금 뭐 전문가들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TSMC 51.5, 삼성전자 18.8 나왔어요. 예. 2, 4분기에. 근데 뭐 이거를 많이 따라잡을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고 있기도 하고. 예. TSMC가 일단 그 반도체, 그 선단 공정의 필수적인 EUV, 요즘에 많이 나올 거예요. EUV. 네, EUV. 이게 노광 장비인데 도입 투자를 확대를 했어요. 그러자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 노광 장비를 2, 4분기에 나온 거를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ASML에서 만드는 EUV 노광 장비를 쉽게 말해서 반도체 업계의 BT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UV가. BTS는 전 세계 한 명밖에 없고 인기가 폭발이잖아요. 그쵸.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만 만들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TSMC가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반드시 장비를 확보해야 될 회사예요. 저 회사 주가가 상당히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 이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TSMC는 달아나야 되고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많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점수를 줘서 PER이 저렇게 높다. 네. TSMC는 PER이 20배 이상이에요. 20, 30배 가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못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또 혹자는 이래요.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종합반도체 회사에다가 파운드리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 시장, 대한민국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PER이 낮은 것이다. 그래서 점수를 더 줘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그 어떤 그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요. TSMC에 비해.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결과를 만약 보여준다면 네. 이 정도 주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대형주를 잡으셔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향 아니면은 TSMC가 저 파운드리 업계에서 1위니까 네. TSMC를 미시는 분들은 TSMC 향 소재 부품주를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는 거.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TSMC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안에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일본을 따라잡았듯이 이번에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향후에 그 흐름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파운드리, TSMC 향 그리고 삼성전자 향 소재 부품주를 찾아보는 게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할 몫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럼 관련주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강보합권 출발하겠는데요. 코스피 지수 0.87% 오른 2217.33포인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34% 오른 784.60포인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야 할지 굿모닝 2부에서 그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오늘의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러면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인가요, 근데 전문가님? 일단 지수가 저렇게 오른다는 건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셔도 좋고 지금 월덱스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이고 전공정 후공정인데 전공정에 관련된 업체예요. 그리고 인텔, TSMC, 뭐 삼성전자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인텔이나 엔비디아, 퀄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이런 기업이 종합 반도체 기업 아니면 팹리스 설계도를 던져주는 업체예요. 그리고 네. TSMC, 삼성전자가 만들어주겠죠, 파운드리로. 그래서 월덱스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고 아직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네. 2019년에 610억 원, 2020년에 700억 원. 그래서 총 생산 능력이 1,870억 원 규모에 육박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생산 능력을 확대해놨다는 건 네, 지금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공장을 증설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네덜란드 ASMR 물량을 다 싹쓸이 해놨잖아요. 예. 그럼 이제 곧 소재 부품에서 삼성전자 밴드, 뭐 밴더 그리고 TSMC 밴더로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생산 능력을 확보해 놓은 업체가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죠. 준비된 자리가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얘는 뭐 세부적으로 얘기 드리면 에칭 공정이라고 반도체 웨이퍼를 깎아내리는 그 공정에 관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 제가 보기엔 시가총액이 작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도 좋고 좋아요. 솔직히 근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가 너무 무섭다. 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TSMC의 이 막대한 투자 경쟁 밑에서 네. 커갈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훨씬 위치 에너지상으로도 안전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따라잡기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 반도체 중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월덱스를 주목을 해보시라. 앞으로도 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과 이슈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2200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팡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뭐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재 네이버 카카오가 좀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출발 모습이 미국과 최근 닮아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언택트, 소비주 이런 부분에서 네. 오늘 호가가 조금 강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그 실적이 또 향방을 또 가를 거예요. 네. 피해주는 떨어지고 괜찮은 거는 오를 거고 그런 부분이 맞닿아 있으니까 실적 판단도 함께 저희가 개장 호가와 개장 이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KB금융,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또 개장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재빠르게 또 정확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네.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개장 준비해 봐야 되겠죠? 네.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을 앞두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과 이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뭐 일단은 시장이 좋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네.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네네. 금융과 관련된 세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굉장히 좀 한숨 쉬고 탄식을 했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네네. 식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도 좀 있는데요. 네, 확실히 바뀝니다. 그럴까요? 네, 네, 확실히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어제였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는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소액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주식시장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끔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생산적인 거는 부동산이겠고요. 생산적인 곳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 네,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우호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어떤 모태가 되게끔 해야 된다. 어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죠. 항상 제가 이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부동산과 주식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지금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투자 얘기하면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을 얘기하죠. 그 정도로 유동성이 흐를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다면은 부동산이 지금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죽했으면은 정부 여당도 지금 현재 주식시장 활성화에 모태를 틀었죠. 그 뜻은 이제는 돈이 흐를 게 이번 풍부한 광의 통화량이 결국에는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흐르게끔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시그널이 확실히 어제 문 대통령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는 뭐 거의 이제는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제가 이제는 K본부 최근에 가갖고 부동산에 대해서 평론하고 올 정도니까 뉴스에서 그 정도로 지금 뉴스에서도요 부동산 이 유동성 그럼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흐를 만한 주식시장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야 지금처럼 정말로 뭐랄까 이런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럽겠지만 좋은 분위기가 굉장히 만들어진다. 이거는 그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물론 위험은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흐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바뀔 거냐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는 이번 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젠다로 끝났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뭐 23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에게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그 거래세에 대한 부분, 소득에 대한 부분을 말 그대로 20%의 양도소득세를 주식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끝난 아젠다로 간다. 물론 네. 일각에서는 이 양도세의 어떤 기준 폭을 높여서 양도세는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이 말한 마당에 기재부에서 과연 양도세를 그대로 놔둘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에서는 주식 양도세에 대한 이슈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럼 거래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래세는 정부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갖고 나왔고 이번 정부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거래세는 없어지는 추세. 그러니까 수수료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추세거든요. 예전에도 항상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거래세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양도세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양도세가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슈가 된다 그러면 거래세가 둘 중 하나는 사실 사라지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 다 같이 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중 과세한 논란이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압박으로 다가오고 그런데 이제는 둘 다 없어지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된다. 그럼 어떤 종목이 수혜주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쵸. 역시나 증권주입니다. 네. 예, 뭐 이건 말이 필요 없죠. 사실 트레이딩 마진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가 기본적으로 2분기도 좋았고 제가 보기엔 3분기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해보겠고요. 무엇보다 동학개미 운동 때문에 굉장히 트레이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제가 봤을 때 3분기도 굉장히 분위기가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증권주 쪽으로 굉장한 훈풍이 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는 다른 또 금융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을 다시 발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증권거래세라든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그리고 실제로 증권주들이 힘을 받을지 최근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의 실적 증권사들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뭐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네네. 이제 너무 무분별한 투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단타도 많아지고 네네. 이런 우려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위험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네. 의도적으로 사실 지금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의도적으로 지금 억누르다 보니까 풍속 효과가 일어난 것이고 네. 주식시장도 실제 의도적으로 지금 훈풍을 막 정부에서 불고 있거든요. 결국엔 네. 유동자금이 빠져야 됩니다. 주식시장 쪽으로. 그러면 주식시장을 키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거품 논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네. 있어요. 그쵸. 없을 수가 없죠. 지금도 있다고 전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거품마저도 사실 자산 형성의 포인트로 보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은 합니다. 시장은 위험은 하지만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한에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흐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거시적인 금융 측면을 본다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마저도 기회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금융세제 개편안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를 포함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는 어쨌든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개장 상황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뭐 실적 발표도 많고 어떻게 또 출발할지 미국발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앵커 전해주세요. 네, 화요일 시장 준비 잘 하셔야죠.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뚜렷이 봐야 할 이슈가 있더라고요. 우선 미국 시장과 이제 동조화되는 흐름으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그런 흐름들 속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더불어서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또 2차 회동을 갖게 됩니다. 미래차, 모빌리티 이런 부분에 협력을 구축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이 현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삼성전자는 1.5%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214선 위에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섹터도 오늘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LG화학, 삼성전자가 이래서 이 P&E 솔루션도 5% 이상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일단은 그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전원항체 형성에 좀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가 약 200여 종 이상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이라든지 3상에 진입하거나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 물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올해 말에는 이제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치료제만 나오면 모든 것은 정상화된다라는 기대감을 사실상 좀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올렸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시장이 밀릴 때마다 백신이 어차피 나올 것이야. 이런 기대감이 시장의 하단을 받치는 그런 모습들이 완벽하게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2차 회동을 가집니다. 오늘이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육성 관련된 이제 회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까지 반영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질적인 회동이 있다면 끝난다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그동안 달렸었던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체들이 약간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완성차주를 당장 매수한다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향후 흐름을 보고 회동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장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의 흐름 주시하셔야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 지금 발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덴마크 제약사와 192억 원 규모인데 의약품 위탁 생산 CMO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강자이다라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달째 1조 8천억 원 이 부분 이제 수주 계약 완료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향후 4년간 연평균 이익 증가 뭐 한 40% 가까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도 오늘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8% 강세름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부분이 SM의 지분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긴즉슨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네이버에 따라서 조금 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결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7년도였나요? 네이버가 와이즈 엔터도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는 걸까요?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온라인 그쪽으로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예. 플랫폼 업체와 엔터 업체는 시너지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 엔터 업체들이 홍보 수단으로 주로 쓰는 곳 중에 하나가 플랫폼 업체고 예. 네이버 같은 경우 국내 PC 플랫폼에서는 압도적인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협업을 하는 모습 자체는 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슈는 네이버와 SM 두 사 모두의 호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오프라인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보시면 네이버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동안 올랐었던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 그다음에 엔터주들,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SM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두 종목 모두 상승할 수 있지만 이런 상승이 계속되기보다는 오히려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를 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CMO 관련된 이슈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기대감을 줄 것 같고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에요. 시장의 기대치는 높은데 그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젠백스가 오늘 7%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국내 제2상 임상시험 결과 수령 소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 네, 화요일에 개장이 됐습니다. 우리 지수가 잘 가네요.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221선, 호가 대비해서 더 잘 간 흐름이고요. 어제 대비 한 23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1년 중 최고가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787선을 탈환한 거거든요. 1년 중 최고가로 출발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환율은 1200선이 깨졌습니다. 오늘 4원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199원선 워낙 강세 현상, 1200선 항상 위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살짝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는 22,800엔대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엔달러 환율은 107엔대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최근 시장에 봤을 때 엔화 약세 현상은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화요일 개장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2219선 위에서 출발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생각보다는 잘 가고 있네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나스닥 지수
지수가 워낙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네. 오늘 상승 출발은 예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까지 강한 출발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0.6%, 코스피 지수 1% 정도 상승 출발입니다. 사실 요즘에 갭 상승 출발을 하면은 장 초반에 눌리는 경우가 많아서 예. 오히려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0.6% 정도 상승 출발이니까 장중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국내 증시는 그 다우 지수나 S&P 500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기본적으로 기술주가 많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다 기술주, IT주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견인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업종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업종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서비스, 그다음에 IT 대형주 1.5%권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지수가 올라온 것보다 못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디램 현물 가격이 바닥을 잡는 시기에는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밀렸던 4차 산업 관련된 투자, 5G 투자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IT주의 투자 심리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약품 업종 지수 1%권 강세입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만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제약바이오주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납니다.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보다는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확산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하는 게 결국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 관련주로 수급이 쏠릴 수 있으니까 코로나19 관련주를 본다면 키트보다는 이제 백신 관련주를 집중하시는 것이 수익을 내시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운송 장비 업종이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철강, 금속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도 조금 이제 부재하는 모습입니다. 철강주는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해소가 돼야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결국 대면 접촉이나 이런 부분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코로나19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철강주가 좀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 매력은 있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려워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는 좀 달라요. 포스코는 약했는데 현대제철은 강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급등했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자동차 판매가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으니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보다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다를 것으로 보이니까 섹터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섹터 내의 개별 종목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이걸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섹터 내 개별 종목을 봐볼까요?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 중에 솔리드가 있습니다. 5G 장비 업체인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6%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디지털 UD 수혜주 이런 부분 그리고 유럽 수주 임박 소식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한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당당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 어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다만 시가 대비 상승폭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즈 중에서는 JYP 엔터와 키스트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지속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하나솔루션 역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혈장 관련주로 녹십자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녹십자 홀딩스는 더 치고 올라가네요. 12%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P&L 솔루션 2차 전지 후공정 1위 업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올해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 결국 오늘도 실적이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신고가 행진 플러스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P&E 솔루션은 4% 상승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외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을까요, 팀장님? 네, 앞서 말씀해주신 솔리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신고가 패턴인데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좀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5G 투자는 생각보다 많이 못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5G 고속도로 구축, 5G 와이파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다 5G예요. 그래서 5G를 쓰지 않고 4G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5G가 상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방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도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가정에서 봤을 때는 5G 관련주는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겠죠. 다만 솔리드 같은 경우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뭐 KMW라든지 뭐 RFHIC, 전파 기지국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기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은 5G 관련주를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 종목으로 삼성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6% 강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IT 부품주를 보자라는 관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이제 글로벌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 판매량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하반기까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IT 부품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최근 들어서 아이폰 관련주도 엄청 뜨겁게 움직였어요. BH 같은 경우 대표적인 부품주인데 갭상승을 했다가 상승권에서 흐름을 깨지 않고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IT 부품주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못 오른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프리미엄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OCI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6% 강세입니다. 친환경 관련주 앞으로도 순환매에 나오겠죠. 그래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양대 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는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더 뜨겁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동국 SNC라든지 CS윈드, 풍력 관련된 주들이 말 그대로 슈팅을 보였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은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다만 이제 OCI는 알려진 바대로 한국에서는 폴리실리콘 사업을 좀 철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외 폴리실리콘 사업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완만한 반등 정도는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추가적인 수급 유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친환경 관련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볼 것 같으니까요. 가격적인 매력이 어떤 종목에 있는지, 어떤 종목이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를 시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 괜찮게 나온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S에너지, 교보증권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는 NHN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NHN 2.4%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분기는 바닥이어도 3분기는 개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잘 저희가 추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이후 한 9분 정도 지났는데요. 빠르게 경제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수출과 관련된 속보가 아까 나왔습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8%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충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조업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는 7.1%가 줄어든 수치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권혁준 평론가 좀 이 의미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5개월 연속 마이너스는 네. 이제 거의 확실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이제 섹터를 보자면은 이제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그다음에 섬유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으로 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빠질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출이 좀 안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네. 섹터별로 이제는 수출이 좀 안 됐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출주에 대한 그럼 주식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근데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미 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특히 이제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왜냐하면 현대차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종목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좀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수출은 좀 감소된 부분이 있겠고요. 하지만 내수가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좀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근데 또 어제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와 관련돼서 뭐냐면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이 리더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어떠냐면 네이버, 카카오 다 좋다. 좋지만은 그래도 시장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밤에 새벽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런 걸 본다면은 세계 표준화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본다면 수출주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제 수출 조업일수까지 따져서 본다면은 7점 몇 %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수출이 이렇게 1에서 20일 동안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된 부분은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영향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제한적으로 미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수출 지표와 관련해서 해석을 우리 권혁중 평론가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개장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12분 정도가 지났는데 여러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 OCI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넘게 급등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그린 뉴딜, 한국형 뉴딜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OCI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제 종목별의 흐름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들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재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 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대원화성으로 이데일리 온 이영재 전문가가 적중 보수의 관심 종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걸쳐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합성 피혁이나 벽지 사업 이쪽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최근 캐나다 광산 프로젝트 투자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부각이 됐었고요. 히토류 테마주로도 부각이 됐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갈등 이런 부분으로 히토류 관련주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대원화성 같은 종목들도 움직인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주 고객사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기반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매수가가 1,760원, 목표가 1,900원, 손절가 1,600원 라인이었고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화성입니다. 현재 0.2% 약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1,775원 선 가리키네요.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주철관인데요. 주식와이프 전문가가 대박진구 2부에서 상한가유에서 제시한 그런 종목이고요. 국내 최초로 수도용 상수도 공급과를 생산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기업이고요. 수자원 공사의 수도용 이쪽을 항상 이제 하게 되는데 도복장 강관 등을 이제 납품한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력 제품은 상하 수도용 주철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의 SOC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잘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매수가들 시초가 이하에서 9,700원 사이라고 말씀하셨고 손절가 9,200원이고 상한가요는 목표가 이런 부분은 따로 제시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한국주철관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 약세 흐름으로 출발을 합니다. 1,45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 시가 대비해서도 조금 더 벌리고 있는데 뒷심을 좀 낼 수 있을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대덕전자 역시 주식 어부 전문가가 상한가유에서 제시한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우선 국내 PVC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이 2018년 기준으로만 봐서도 상위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신규 상장주들이 성공적으로 입성하면서 상장 테마 조정 이후에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패키징 기판 중에서 최고 난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생산한다고 하고요. 초고사양화 이런 부분 얘기하는데요. 패키징 기판 공급사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매수가 시초가에서 11,500원, 손절가 11,000원 라인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매수가 손절가의 라인 함께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자, 대덕전자 현재 주가 흐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 약세 흐름으로 출발을 하는데 12,100원 선 보이고 있네요. 대덕전자의 향후 흐름들도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분석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개장사항 체크해드리고 종목 체크해드리는 사이에 한미 반도체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시 오늘부터 이제 줄줄이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 한미 반도체가 잠정 실적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업이익은 2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이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다. 그리고 전기 대비해서는 170%가량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도 역시 619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 넘게 강하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한미 반도체 주가가 급등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면서 200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것부터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현진 팀장과 좀 이야기 나눌 텐데, 역시 한미 반도체 보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실적 발표 오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컨센서스부터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코스피 상장사 150개사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이달 초 기준으로 2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근까지 그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이제 하향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그 잠정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2분기에 냈습니다. 네. 영업이익 8.1조로. 그러면서 실적 하향 조정이 조금 멈췄어요.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해소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반등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멈췄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은 실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더 확인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았구나 이게 아니라 기대치 자체가 너무 낮았던 거죠. 어차피 증권사에서도 예측이 안 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컨센서스를 낮게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컨센서스 이상을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종목을 매수를 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직후에 매도를 하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적 발표가 예상된 기업이 한 5개 정도가 되니까 네. 생각보다 이제 양호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매수를 하셨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시세가 나오면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한미 반도체 실적 말씀드렸지만 이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튀어오를 때 좀 정리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는지 또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는지 권혁중 평론가님이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뭐 금융 지주사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현대차, 뭐 LG 디스플레이겠고요. 30일에는 이제는 23일이 현대차, LG 디스플레이고 30일이 LG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좀 흐르게 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실적이 우리나라의 그 기업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좀 본다면 21일에 코카콜라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이죠. 그래서 22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24일이 인텔, 아마존 순인데 저는 이 중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미국 종목 같은 경우는 22일에 발표되는 이제 테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학개미 운동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투자한 종목이기도 그쵸. 하고 두 번째로 본다면은 역시나 그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삼성 SDI 그러니까 2차 관련 전지주에 그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의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현대자동차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전기차로 이제 빠지는 섹터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실적, 그다음에 테슬라의 실적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같이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투자처다. 왜 2분기의 실적이 중요하냐? 2분기 실적이 결국에는 3분기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의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같은 종목들의 실적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번 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현진 팀장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는 또 궁금한 게 결국에 네이버 카카오 오늘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앞으로의 뭐 가늠자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많아요.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이 어느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잘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3분기까지도 그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는 이제 개별 이슈가 있기는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SM에 뭐 지분 투자를 네. 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SM과 네이버에 모두 다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것이고 이제 미국에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 간밤에 좀 많이 올라가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같이 끌어올려지는 미국 연동성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언택트 관련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충분히 많이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택트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백신 기대감도 같이 올라왔어요. 네. 이거는 원래 동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꺾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간밤에는 두 개가 같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뭐 알소프트라든지 네이버, 뭐 카카오, 게임주 이런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가 빨리 안 잡히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가 바로 꺾인다 이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신규 매수할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좋은 실적이 나오는 순간 단기 슈팅을 보였다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 혹은 기타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 나스닥이나 미증시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네. 기관과 외국인이 또 장 초반이지만 아직은 순매수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PER이 한 50배에서 60배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PER만 따지고 보면은 진짜 고평가예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기 회복이 빨리 된다라는 것까지 반영한 주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날 것 같으니까 너무 크게 상승한 종목군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아직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군 중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도 실적 발표가 나와서 좀 튀면 그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 이후에 직후에는 이제 지수가 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발표까지는 일단 보시고요. 네.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좀 대응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줄줄이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저희가 또 하나씩 체크해드리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한미반도체의 패턴이 이번 주에 실적에 비슷한 양상 종목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오현진 팀장님은 예상을 해주셨는데 뭐 미국 쪽에서의 우리 실적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미국에서 테슬라가 또 가장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도 테슬라 해외 주식에서 테슬라를 가장 많이 샀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테슬라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가 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신일제약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추천했던 종목으로 덱사메타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8,000원 지지 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에코프로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 테슬라의 S&P 500 편입 기대감으로 관련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뉴딜 정책 수혜주로도 함께 주목해 보시라는 분석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PI 첨단 소재인데요. 폴더블 폰 관련 모멘텀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한전기술인데요. 한전기술은 발전소 및 플래트 관련 기업으로 친환경 발전 관련주로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1% 내외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한국 맥널티인데요. 중국에서 시진핑이 방문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적에도 주목해 보시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해 가면서 현재 7,000원 선 중반대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 실적 발표가 여러 종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방송할 때는 한미반도체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KB금융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테니까요. 저희 데일리 TV 보시면서 자세하게 실적 발표 상황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나 이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3분기는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시장이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잘 보시죠.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소식, 빠른 소식 가지고 아침 8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